팔레스타인 강경 무장 조직 수니파의 하마스는 2023년 10월 시아파 이란과 강경 수니파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무력 공세를 취한다. 이스라엘은 2024년 10월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까지 위기로 몰아넣으며 헤즈볼라의 거점 레바논 남부로 지상 군사작전에 들어간다. 이란은 저항의 축 맹주로서 압박감을 느끼자 탄도 미사일 180발로 이스라엘 본토를 겨눈다.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공습을 주고받으며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격화시킨다.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의 원인은 인종적 종교적 갈등보다 냉전 시대가 조장한 중동의 지정학적 대립에 있다. 셈족에 속하는 이스라엘과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은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나뉘나 이란은 인도 유러버족이다. 유대교의 이스라엘과 이슬람교의 아랍 국가들과 달리 이란은 조로아스터교를 국가 종교로 삼은 바 있다. 하지만 사산제국을 잇는 이란의 정통왕조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의 이슬람을 국교로 정해 이슬람화한다. 시아파 이슬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수니파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이나 우즈베크 세력과 차별화함으로써 정체성의 통합을 이룬다. 시아파 공동체를 확장시킨 이란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 문제, 냉전 시대 중동의 지정학적 대립에 휩싸인다. 아프가니스탄이 친소련파 정권과 무자헤딘의 내전으로 혼란에 빠지자 1979년 이란은 혼란을 이유로 석유 생산량을 대폭 감축한다. 1980년 4월 유가가 배럴당 14.8달러에서 39.5달러까지 치솟으며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다. 세계 경제의 심각한 경기 침체에 에너지의 중요성을 절감한 미국은 2010년대 초반 셰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 중 하나가 된다. 2014년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가 셰일 오일이 급증하며 2016년 30달러로 급락하자 제1차 오일 전쟁이 일어난다. 유가 폭락으로 위기에 빠진 14개 오펙 회원국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을 끌어들여 오펙 플러스 협의체를 구성해 원유 감산에 들어간다. 미국이 대대적인 투자로 셰일 오일 생산량을 증가시키자 러시아는 2022년 친서방 노선으로 기운 우크라이나와 충돌하여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를 폭등시킨다. 아랍 산유국들이 오일 쇼크로 영향력을 과시하지만 오일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페르시아 전쟁 패배라는 집단 무의식의 트라우마에 갇힌 이란 역시 핵을 볼모로 미국과 거래를 시도하나 이스라엘의 핵제거 전략에 휘말린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와 경제 제재로 강경 시아파 이란의 입지는 흔들린다. 이란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핵개발을 10년간 동결시키는 대신 국제 무대의 복귀를 지원받기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제공한 이란의 비밀 핵개발 정보를 입수하자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해버린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압박을 예상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이 3.5에서 60%에 가까워진 사실을 공표한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반발의 역효과를 불러올 것임을 드러낸다. 우라늄 농축도 3.5에서 5% 수준은 평화적 핵에너지 생산에 필요하지만 60%를 넘어서면 핵무기 개발에 가까워진다. 이란의 핵 능력 확장을 우려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공공연히 드러낸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지속해온 이스라엘이 노리는 것은 이란의 핵시설 전면 제거이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더욱 긴장 상태로 접어든다. 핵 개발의 위협에 수니파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연대하고 시아파 이란은 초승달 벨트를 중심으로 맞서며 중동의 질서는 요동을 친다. 물론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열려있다. 10년간 동결하기로 한 핵개발이 2025년 재개되기는 어려워도 협상의 시작으로 7년이 연장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란이 핵 합의를 복원하여 석유 수출을 재개하면 원유 공급이 늘어나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도 된다. 러시아의 자원 도발을 용납할 수 없기에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트럼프의 선택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이다.